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라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인상이 어떠십니까? 차가 둥글둥글한 게 되게 이쁜 모델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최근에 GV80이라든지 G80이라든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그릴의 라인이 두 개로 바뀌었거든요. GV70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그릴에 구멍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이죠.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지나가다가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만 안 달려있으면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요. 소장하고 싶은 이쁜 구성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죠. 이쪽에 운전석 쪽이고요. 의자가 편하다고 했던 게 이렇게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종아리 서포터도 있고요. 허리도 방향이 조절이 되고, 이쪽 부스터도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제네시스 인증을 받은 게 있죠. 그만큼 제가 EV6를 타다가 제네시스를 탔을 때 딱 처음 느낀 점, 시트가 편하다. 시트가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좋은 거지? 집에 소파 앉았을 때 편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심, 제네시스 마크. 이 마감이 차를 탔을 때 보이는 곳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치가 바늘이 한 땀 한 땀 실제 바늘입니다. 바늘로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이랑 일반 제품의 차이는 명품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전조등을 조작할 때도 이렇게 음각 양각을 살려서 해놓고, 와이퍼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EV6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게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각 양각을 살려서 버튼 누를 때도 부드럽게 다이얼식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D, 중간으로 돌리면 N, 한 번 더 돌리면 R이 됩니다. 근데 이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버튼이거든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고, 이쪽에 제가 버튼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 중에는 실제로 이쪽을 터치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쪽에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 셔틀을 통해서 웬만한 메뉴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가장 돋보이는데요. GV70은 차를 딱 탔을 때 차가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핸들의 스티치라든지 모양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제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EV6라든지 일반 모델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손잡이에 가죽 처리, 그리고 디테일한 음각 양각이 조화된 문양,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는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보이는 스티치,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 이런 게 너무 이쁩니다. 디자인이 너무 압도적이다. 사람이 타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급차다. GV70을 탔을 때 딱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를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네시스 GV70 라인업도 언젠가는 플랫폼화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한 가지 단점은 핸드폰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핸드폰을 중간중간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꺼내서 다시 충전하려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핸드폰을 보통 이렇게 놔두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아지더라고요. 이게 정상 포지션 같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선 블라인드가 있고, 2열도 마찬가지로 이 스티치라든지 이 바느질 한 땀 한 땀 다 살아있고요. 크롬이 되게 빛 반사를 억제한 무거운 크롬입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고, 특히 빛의 반사가 되었을 때 이거 고급이다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뒷좌석이 크진 않죠?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탔을 때 느낌은 이게 좀 더 푹신푹신하고 EV6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한 급의 위의 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밑에가 생각보다 깊거든요. EV6라든지 그 아이오닉5의 단점이 바닥부터 시트까지 높이가 살짝 낮습니다. GV70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되게 편하고요. 키가 180, 190 되는 사람들이 앉으면 허벅지가 살짝 뜰 것 같은데, 그 이하의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쿠션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각도도 조절이 되네요. 근데 이게 전동은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게 해줄 만도 한데, 이게 구멍이 딱 두 개 나 있는 제네시스 GV70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옷걸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홈이 딱 파져 있어서 이쪽에 옷을 걸기 편하거든요. 이쪽에는 셔츠를 딱 걸기 편하겠네요. 천장이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밝은 날 알칸타라가 빛에 비치면서 아늑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 조명 보셨나요? 바로 안 켜지죠? 온 오프가 아니고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딱 맞는 디테일이 있다고. 고급차는 이런 것이 다릅니다. 서서히 꺼지죠. 서서히 켜지고 서서히 꺼진다.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앞좌석이거든요. 저만 이쁘다고 느끼네요. 저는 이 정도 디자인이면 상줘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가면 하몽 있잖아요. 하몽을 싹 발라놓은 것 같은, 이렇게 칼로 싹 여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아일랜드처럼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번 꼭 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제 트렁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GV70 같은 경우도 유선형으로 뒤쪽에 트렁크 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쉽게도 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뒤쪽 끝부분은 스타일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 감안하시고, EV6의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다. 이쪽을 열어보면 이런 마감도 참 디테일한 게 좋네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고급차다. 길이를 한번 재보면 트렁크는 94cm, 넓은 면 쪽으로는 134cm, 좁은 면 쪽으로 가면 101cm 나오네요. 또 하나의 궁금하신 점, 과연 제가 누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탄은 잘 돼 있고요. 괜찮은데요? 일반적인 남성 괜찮을 것 같고요. 180이 넘으면 살짝 머리가 위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앉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게 맞을 것 같고, 큰 짐을 싣거나 차박까지는 가능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전구입니다. 보통 저희가 후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충전기가 다 뒤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구가 이쪽에 있다든지, 충전기에서 전원을 빼서 꽂기가 되게 편합니다. 휴게소로 가도 그렇죠. 근데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GV70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충전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완속, 이쪽에는 급속 충전구가 보이는데요. 정면에서 보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실제로 충전을 해보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라고 하면, 휴게소라든지 들어갔을 때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 충전기는 저 뒤에 있는데 나의 충전구는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한다? 내가 차를 전면으로 주차라든지 아니면 뒤로 해서 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끌고 와가지고 앞에서 딱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충전구의 위치를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좋다라고 하는 게 충전구의 위치가 실제로 차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셀프에서 넣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차주가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뭐다? 내가 직접 매번 줄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 라인이 생각보다 무겁고 두껍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충전구의 단점이 있다. 지금 딱 타자마자 느낀 점, 시트가 되게 푹신합니다. EV6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쿠션감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엑셀을 딱딱 밟았을 때, 보통 엔진차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았을 때 이게 기름 통해서 엔진까지 가고 폭발을 하고, 그거를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바퀴에 전달해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엑셀을 딱 밟는 순간 한 박자 쉬고 붕 하는 거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응답성이 좋다 보니까 제가 딱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갑니다. GV70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쭉 나갑니다. EV6 플랫폼 버전보다는 롤링이 허용되는 것 같아. 아마 부드럽게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브레이크 담력 좀 좋고요. 다만 그 부드러운 브레이킹이 조금 힘드네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내가 좀 세게 밟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안에서 봤을 때 이 소재의 고급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반사됐을 때 그 소재가 더 잘 보이잖아요. 이런 게 되게 고급져 보이고 프리미엄한 차를 탄 느낌을 주네요. 승차감 부분은 많이 좋네요. 아이오닉 5 EV6 끝보다는 한 등급 위의 느낌이 듭니다. 화물차도 다니고 해서 노면 조건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노면들을 싹 다 걸러줍니다. 울퉁불퉁함을 걸러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큰 방지턱, 큰 요철들을 잘 걸러주니까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탄자 같은 걸 한 개 더 깔고 가는 느낌? 더욱이 지금 옆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버스가 있나 모를 정도로 소음이 억제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하네요. 왜냐면 저는 EV6를 타고 왔기 때문에 차를 딱 바로 갈아탔을 때 그 느낌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주변에 자동차 소음이 거의 절제된 느낌, 그리고 노면 소음도 많이 절제된 느낌, 물리적으로 흡음재를 많이 썼을 수도 있고요. 로드 노이즈가 생각보다 억제돼서, 이 앞에 차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차가 아니고 한두 차선 더 옆에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소음 억제력이 참 좋네요. 다만 차선을 변경할 때 롤링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버전의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롤링을 허용하는 느낌이 들고, EV6랑 딱 비교했을 때는 롤링 피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승차감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처폰에 스마트폰 넘어왔을 때 신세계다 느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기차를 탈 때도 그런 느낌이 돼요. 아, 이거는 정해진 미래다. 앞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면 저는 지금 EV6를 타고 있지만 EV9을 살까 고민 중이고, 물론 컴팩트한 차를 살 수도 있겠죠. 그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차를 좀 더 큰 차를 살까 생각 중이고, 지금 기아에서 나온 EV9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부산에서 부산국제모터쇼,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부산국제모빌리티쇼라고 바뀌었는데, 제가 EV6를 타고 있고 EV9을 자주 시승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EV3를 타면 어떨까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번 EV9을 타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퀄리티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승차감은 EV9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시야도 되게 좋습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기도 편할 것 같고. 제네시스 라인업의 제일 큰 SUV 전기차 GV7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GV70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는 플랫폼화된 전기차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전기차도 이렇게 이쁘고 상품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명 정도의 가족이다, 저랑 배우자 그 다음에 아이 둘 정도는 뒷자리에 태우면 크게 문제없이 행복한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